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네. 뭐 조기 대선 운운하는데 네. 강아지 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거기에는 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뭐 나중에 차후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김문수 장관이요. 네. 김문수 씨의 대권 후보 가능성과 김문수가 노동운동의 전설에서 전향해갖고 네. 강성 보수의 리더가 된 이유예요. 이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 갖고 그 뭐 대권에 예분이 진출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최근 민주당의 탄핵 광풍으로 인해 갖고 대한민국이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에 빠져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인 비상계엄령을 빌미 삼아 갖고 더불당 쪽에서 탄핵을 발의했어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 조기 대선 전국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개소리라고 보고요. 무슨 조기 대선이에요? 굴비는 아니냐고요. 예? 탄핵 재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렇죠? 네. 조기 대선 이야기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갖다가요. 앞에 놓고 제사상을 차리는 격이고요. 네. 살아계신 부모님 면전에서 왜 재산 상속 빨리 안 해줘? 하고 행패 부리는 격입니다. 네. 국민의 짐 108명 똥덩어리들보다 전한길 선생 한 분이 훨씬 낫고요. 네. 더불어 탄핵당 아이들 앞에서 질질 짜던 다른 똥별 장군들과는 달리 당당하게 맞서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참군인이며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마디로 대권에 대한 탐욕 내지는 야욕은 없다고 봐요. 물론 세월이 나중 훗날 흘러가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양반이 그런 것 때문에 강성 그 보수의 리더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가요 운동권의 황태자 내지는 운동권의 전설에서 네. 현재 강성 보수의 리더가 된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그가요 몸소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좌빨들 즉 공산주의자들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 내지는 좌빨들의 그릇된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 사상의 환멸을 느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향을 한 거예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네. 원희룡 씨 아시죠? 정치인. 제주도 지사를 지냈고 저기 건교부 장관인가 지냈죠. 네. 저번 그 총선에서는 떨어졌지만 이재명이하고 붙어갖고 그분이 82년도 아니 저기 뭡니까 그 80년대 몇 년도인가 80년대 그분이 82년인가 3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전국 학력고사 수석이에요. 서울법대 수석 입학이고 네. 그랬던 그가 노동운동에 뛰어들어갔고 사법시험 공부 안 하고 노동운동 현장에 위장 취업하고 뛰어들었다가 네. 92년도에 늦게 네. 29이란 나이에 사법시험 수석을 차지하고 네. 제도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했고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를 책에서 배우면 네.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공산주의를 생활에서 배우면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 구소련의 초대 서기장을 지냈던 네. 스탈린 아시죠? 독재자. 네. 그 딸이 한 말이에요. 김문수 장관은요. 서울대에서 네. 재학 중일 때 박정희 정권의 반대, 그러니까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반대운동으로 서울대에서 2번 제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평화시장의 그 전태일 열사 아시죠? 네. 그분의 분신 사건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네.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네. 그래서 노조를 결성을 해갖고 투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위장 취업 노동운동의 시초가 김문수 씨예요. 네. 이런 노동운동을 20년 이상 지속하면서 네. 2번의 옥살이를 했어요. 네. 그리고 2번의 제적을 당했고 그런 그가요. 서울대를 졸업하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몇 년? 24년 6개월이요. 한마디로 자신의 청춘 젊음을 노동운동에 바친 거예요. 그런 분이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노동투쟁의 신화로 추앙받던 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던 그가 노동운동계와 좌익세력들의 민낯을 보고 느낀 환멸과 회의감과 제도권 정치에서의 좌절을 맛보면서 확 돌아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상적인 전향을 해갖고 보수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우 반공주의자 내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네. 박정희교의 광신도가 된 거예요. 자신이 반대했던 게 누굽니까? 박정희죠. 네. 그리고 자신을 구속시키고 제적했던 게 박정희 정권 아닙니까?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리고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고 네. 현 탄핵 정국에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싸움하는 진돗개 내지는 개상입니다. 네. 그래서 까칠한 거예요. 네. 투쟁가다 이거예요. 무령관상이요. 네. 그러나 저는 다른 국민의 짐 똥덩어리들보다 대권 야망을 가진 인물들과는 달리 이분은 대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봐요. 야망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네. 유신 반대로 제적을 당하고 탄압을 받던 김문수 장관이 우클릭했어요. 유턴했다고요. 그래갖고 박정희교 광신도가 되고 우익의 선봉장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를 책에서 배우면 아까 얘기했죠? 네.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네. 삶의 현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탄핵 반대의 선봉장 내지는 구국의 횃불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소련의 그 서기장이었던 스탈린 딸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장관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빈부격차와 사회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젊은 시절에 잠깐은 좌익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나이 처먹어서 늙어서도 그런 그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뇌 속에는 뇌 대신에 우동사리만 가득 찬 멍청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좌빨들을 경멸해요. 묻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신년세예요. 이분의 신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변화요? 네. 글쎄요, 대권? 변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냥 이어갈 것이고, 참 빠뜨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기 그 사유재산제가 생기고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순을 갖다가 뭐 타파한다고 그래갖고 공산주의 이런 막스 레닌주의가 그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산주의가 실제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면 네. 구석기가 신석기가 됐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 원시 공산사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공유예요. 네. 그러면 우리 청동기가 발명이 되면서 타 부족을 정복하고 네. 그게 또 발전되고 철기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공산주의는 신석기 시대까지 있었을 뿐이고 네. 아무리 공산주의 애들이 뭐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못 살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웃나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옛날에 안 가본 게 아닌데요. 그 나라 담배 공장, 술 공장, 숱하게 그 땅이 넓어서 담배가 8,000가지가 넘고 맥주도 압록강 맥주가 있고 설화 맥주가 있고 칭따오 맥주가 있고 엄청 지방술도 많고 많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전직 당강부 아들 딸들이 해요. 그게 그러면 그래갖고 이권 챙겨 먹는 게 그게 진정한 공산주의인가요? 아니죠. 진정한 공산주의는 없습니다.